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선형대수 7번 강의 그림으로 이해하는 벡터 네 번째 강의입니다. 정사형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도전 문제입니다. 삼각형 OAB의 수심을 구하고요. 이것을 H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OH 벡터를 벡터 A와 벡터 B 그리고 벡터 내적 연산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답을 보기 전에 스스로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요? 이 문제를 푸는 데에는 파파 연산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먼저 OH 벡터는 이와 같이 표현됩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B 벡터의 시작점과 끝점을 지나는 수직선을 A 벡터상에 그립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벡터죠. 그리고 벡터의 방향은 OP 벡터 방향입니다. 직선이 움직이는 것이 이 프로젝션에 의해서 잘리는 빨간색 벡터를 말합니다. 여기서 B 벡터의 방향과 OH의 방향은 모두 오른쪽을 향하고 있죠. 그러면 OP 벡터는 어떻게 구할까요? 먼저 OP 벡터는 B 벡터에 BP 벡터를 더한 것으로 구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BP 벡터만 구하면 되겠네요. BP 벡터는 이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림을 보면요. BP 벡터는 아래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B 벡터도 뒤집어서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부호를 바꿉니다. 프로젝션은 A-B 방향, 즉 지금 직선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수선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르는 선분도 마찬가지로 AB 방향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가 되겠네요. 수식을 세 줄밖에 적지 않았는데 벌써 답이 나왔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OP 벡터는 소거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OP 벡터를 대입해서 소거하면요. 이와 같은 수식으로 되고요.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도전 문제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더니요. 상당히 쉽게 두 줄 만에 답을 구했네요. 하지만 이것은 파파 연산을 이용했기 때문이고요. 그렇지 않고 전통적으로 방정식을 푸는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수식을 좀 더 정리해 볼까요? 주어진 수식을 간단하기 위해서 마주보는 변을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제곱법칙에 의해서 C제곱이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BP 벡터의 내적은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것은 C제곱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위의 수식을 이와 같이 간단하게 쓰고요. B벡터 더하기 BP 벡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대입을 하면 이와 같이 되고요. A 벡터는 그대로 쓰고 B 벡터는 묶어서 인수분해합니다. 정리하면 이와 같은 수식이 되고요. 다음으로 A 벡터 도트를 구합니다. 그러면 A 벡터 도트를 하면요. A제곱이 되고 뒷부분은 AB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정리하면은 이러한 수식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분자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을 대입해서 보다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앞에서 구한 B 플러스 BP 벡터와 내적을 이와 같이 정리하면요. OH 벡터는 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C제곱은 서로 상쇄가 되고요. 약간의 계산을 거치면은 이와 같은 수식이 됩니다. 이 결과는 참 재미있는데요. 왜냐하면 A, B 크기와 사이값 그리고 A 벡터, B 벡터만으로 표현이 됩니다. 중간에 보조적으로 도입했던 맞변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군요. 이러한 최종 결과도 모두 파파 연산을 이용한 덕분에 쉽게 구한 것입니다. 특별히 정삼각형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정삼각형의 경우에는 A분의 B가 1이 되고요. 이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니까 OH 벡터는 3분의 1 A 더하기 B 벡터가 되네요. 이것은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을 3분의 1 등분하면 삼각형의 수심을 만난다는 것과 같습니다. 수심을 구하는 다른 방법을 알아볼까요? 두 직선의 교점을 이용하는 교과서적인 방법입니다. OH 벡터는 이와 같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A 벡터의 끝점에서 AQ 방향에 적당한 거리를 곱하면 H점을 지나게 됩니다.
AQ의 평행한 벡터는 이와 같이 컴플리멘터리 프로젝션 텐서로부터 구할 수 있죠. 여기서 x값은 미지수가 되고요. 이번에는 벡터 b의 끝점에서 BR 벡터 방향으로 평행한 벡터를 더하면 마찬가지로 h점을 지납니다. 두 개의 식이 있으므로 x와 y를 풀면 되겠네요. 이것을 전개하고요. A 벡터와 B 벡터에 대해서 각각 개수를 구합니다. 그러면 x와 y에 관한 연립방정식이 되겠네요. 이러한 수식을 풀기 위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x와 y가 나오도록 1차 연립방식으로 놓고요. 이것을 크레머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크레머의 공식과 크로스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룰게요. 이와 같이 구한 x값 또는 y값을 처음에 구한 수식에 대입을 하면 OH 벡터가 구해집니다. 여기서 x에 대한 표현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A 벡터를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OH 벡터 대신에 AH 벡터를 구합니다. 이것을 대입하고 정리하면요, 이렇게 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최종 결과는 이와 같이 되네요. 상당히 보기에도 복잡해 보이는군요.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최종 결과를 아무리 살펴봐도 이것이 AH 벡터라는 것을 전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파파 연산의 결과는 수식과 그림이 한눈에 들어오겠죠. 두 번째 방법으로 풀이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각자 한번 해보세요. 선형대수 7번 강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